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남사친이 있습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면서 같이 자란 남사친이죠.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우선 들어주세요. 저와 제 남사친은 2살 차이입니다. 제 남사친은 저보다 2살 위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맨몸도 본 사이라 그냥 가족 같은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매일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저희 엄마는 제 남사친을 아들같이 아끼셨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 친구를 질투하기도 했었고요. 왜 엄마는 나에게는 저 정도의 애정을 주지 않는 걸까 하고 어린 마음에 질투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중학생 때 의문이 들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제가 제 남사친과 친해질 수 있었는지 말이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사친의 어머니가 엄마의 친구분이셨는데 힘들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엄마가 아들처럼 살피는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바로 납득이 되었고 그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제 남사친을 챙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전 남사친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남사친은 3학년, 전 1학년이었지만 매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냥 평소랑 다른 점은 장소가 학교로 바뀌었을 뿐 다 붙어 다녔죠. 그러다가 제 남사친과 제가 집도 같이 가고 등교도 같이 하니 사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서로가 이해하고 무시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소문에 이끌려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감정이 있었던 건지 여튼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당황하시다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 남친은 먼저 졸업을 해도 매일 절 데리러 오고 제가 늦게 집에 가는 날이면 무조건 약속 장소로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면서 한 번도 절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저와 남친은 볼 거 다 본 사이로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사귀고 나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전 약간 궁금해서 왜 절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좋아했었고 그래서 더 투닥댔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전 새삼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남친에게 상담을 했었으니까요. 제가 나쁜 사람 맞죠? 그래도 저의 꿈을 남친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에 전문직을 꿈꾸며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지금의 저는 25살, 남친은 27살이 되어 서로 전문직 직장도 얻어 서로 안정적인 삶이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저희 둘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 맞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죠. 저희는 부모님이 당연 허락해 주실 걸 알아서 식장과 비용까지 계산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의 끝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였기 때문에 식장도 알아보고 결혼하면 돈 드는 것들을 다 알아본 후에 저희는 드디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먼저 아빠에게 가서 허락을 구했는데 아빠는 흔쾌히 된다고 허락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모임이라 늦는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남친네 집에 가서 허락을 맡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의 아버지께서는 절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처음 뵀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남친과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절 보자마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딱히 외모만으로 반대하시는 게 아닐 거란 생각에 안 된다 하시는데도 솔직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모임 갔다가 엄마도 오셨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야기는 꺼내야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싸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가 대답은 전혀 없이 결혼이 안 된다는 것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들처럼 아낀다던 제 남친 눈은 아예 못 마주치시고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렇게 말이죠. 엄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을 아예 안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화를 내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계속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두운 방 안에 서서 절 한참을 보던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네가 날 싫어하게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래도 말해줘. 모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리고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게 사실인지 제가 들었던 게 사실인지 아직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심란합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그 아이를 키웠다면 좋았겠지만 우습게도 아이를 가진 그 시점부터 두 분의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했고 절대 결혼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엄마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그 남자분이 책임진다고 데리고 가버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 이후 아빠를 만났고 절 낳으신 거였죠. 그런데 친구의 아이라고 했던 그 아이, 저 혼자 엄마의 친구가 여자였다고 넘겨 짚었던 거였고 사실 엄마가 친구라고 칭한 사람은 바로 남친의 아버지였던 거였습니다. 남친의 돌아가신 엄마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살다 돌아가신 거라고 하고요. 그저 아이 있는 남자와 결혼한 거라고만 알고 계셨었다는 거였죠. 저희 아빠 역시 엄마의 과거는 알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은 알렸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도 그 아이가 제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이번에서야 알게 되었던 거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진정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럼 그 아이를 왜 저희 가족 곁에 뒀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와 친구처럼 지내게 했냐고 했더니 원래는 떨어져서 지내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 즉 저의 남친의 아버님이 일 때문에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저씨 아내의 투병 생활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까지도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한 거였대요. 처음에는 딱 한 번 봐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서 더 못 놓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귄다고 할 때에도 오히려 뜯어 말리면 더 사귀겠다고 난리를 칠까봐 그냥 찬성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친은 당연히 절 붙잡았지만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긋지긋해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아버지한테 들으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은 건 엄마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마침 힘들게 한 대상이 제 눈앞에 있으니 매일매일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까지 저질러 왔는지, 지금까지 아빠와 절 속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친이었던, 아니, 제 배다른 오빠인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아, 나도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사실 많이 힘들고 이런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너만큼은 나처럼 힘들지 않길 바라본다. 이 모든 일들을 툭툭 털고 너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의 평온을 위해 용서라는 것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다. 나는 아버지와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아마도 우리의 연락은 이것으로 끝일 거야. 잘 살아. 고마웠고 미안하다. 문자를 받고서도 여전히 원망으로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제가 너무 격한 반응으로 괴로워하자 두 분 사이에서의 일은 잊어버리신 듯 오히려 저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았고 전 그 이후로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땡땡아, 남친이랑 남친 아버지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 뜨셨다고 한다. 땡땡땡 장례식장이야. 저에게 소식을 들은 엄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실성한 듯한 저와 엄마를 돌보느라 온 힘을 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둘을 한꺼번에 잃은 엄마는 제정신이실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과 달리 엄마는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기운이 없다던 엄마의 초점은 멍하게 바뀌어갔고 그렇게 엄마는 정신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신과 병동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난 잘못한 게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 힘듭니다. 원망의 대상이 엄마였는데 이젠 엄마마저도 그 대상이 되어주지 못해 어딘지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향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갈데 없는 원망들이 이젠 아무 잘못 없다 생각했던 저에게 다 되돌아오네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